네, 우리 지역을 비롯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박재원 사람과 교육 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초중고가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접속 관련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준비가 좀 미미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국민 여론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국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성공 사례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실제로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그 대응이 잘 된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좀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터넷 환경 조성이 중요하니만큼 이 서위나 도서산간 지역에서의 불안한 통신망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인천 서해 5도에서는 무선 통신망 접속이 불안해서 원격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곳들은 이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온라인 수업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흔히는 이제 실시간 수업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실시간 수업이 가능하려면 말 그대로 무선 통신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실시간 수업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사들이 이제 다양한 SNS를 통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정의 상황을 보면 부모님의 돌봄이 이제 어려운 그런 가정의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물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필요하겠지만 학교와 가정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협력해서 실제로 가정에서 실시간이든 아니든 실제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반면에 인천 지역에서 모범으로 통하는 사례도 있지요. 인천 외고가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인천 외고에서는 세계 최초로 원격을 통한 고교 세계 경제 포럼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게 그 원격 수업의 장점을 잘 살린 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인천 외고 사례를 저도 이제 이렇게 소식을 접해보면서 아주 미리 특히나 이제 실시간 수업을 성공적으로 잘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시간 수업은 자기 관리 능력이 있는 고등학생이나 또 급당 학생 수가 한 15명 내외 정도에 적합한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천외고의 사례를 본받아야 되겠지만 실시간 수업이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도 보편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 경제 포럼 소식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교과 과정을 획일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심 분야, 예를 들어 보면 경제무역이라든지 교육, 뭐 사이버, 외교안보 이런 평소 자신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국제적인 소통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어,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되게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례로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론 원격 수업이라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빚어진 상황이긴 한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혁신적인 수업 방식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려 또 개선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지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대면 수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주지교과에 대한 이해의 전달도 잘 돼야 되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과 사회성, 이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대면 학교에서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원격 수업이 소중한 경험이면서 이후에 단순히 대면 수업이다 비대면 수업이다 이런 걸 떠나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절하게 잘 융합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수업 혁신 모델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 학부모와 또 학생이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학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의 그 교육을 도우면 좋을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수업 결손 이런 것도 걱정도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가족이 심리적으로 잘 연결돼 있고 또 서로 난처하고 어려운 이제 상황을 좀 공감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학습 의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런 시기에는 이제 진도를 따라가거나 학습량을 쌓기보다는 제대로 하나라도 배우는 어떤 그런 이제 공부를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예습 수업 복습이라는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미리 예습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자신이 어떤 과제를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안 상태에서 수업을 이제 수업에 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을 통해서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끝내는 어떤 이런 어, 차곡차곡 공부를 쌓아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충실히 하면 좀 다소 학습 결손이 있더라도 개학 이후에 다시 학교에 갔을 때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람과 교육 연구소 박재원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